안녕하세요. 대이어 김치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정부에서 이 반도체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직접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삼성전자와 연결시켰을 때 삼성전자가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직접 보조금이 삼성전자를 살리는 길이다. 제가 좀 강하게 써놓기는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최고가를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뒤에서도 삼성전자의 문제를 좀 다루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실적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하락세를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반도체법이 꽤 중요한 이유, 아무래도 이 주식 시장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월 23일 마감했을 때 어떤 사항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정리해 본 것인데요. 이 반도체 관련되었던 이 섹터가 이 장 시작할 때는 좀 하락세를 이어오는가 싶더니 반등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단일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법 관련해서 당과 정부가 합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반등세를 보여주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 반도체법이 꽤나 중요하다,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법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점인데, 이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직접 보조금 길 열었다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별 법안을 합의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정부 부처와 여당이 조율했을 때는 직접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조금 지원은 일단 미뤄두겠다라는 말이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정리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직접적으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길은 열어놓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보조금의 길은 열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 어떻게 이어지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당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중국, 일본 굉장히 보조금 지원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장을 짓는 과정 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지원금으로 현금을 보조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여당의 입장이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세제 혜택 제공도 하고 있고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지원도 하고 있지 않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관련법을 통해서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라는 그 명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 둘의 의견, 대립 차이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합의가 되었다. 어떻게 합의가 되었느냐? 결국 여당은 직접 보조금 지원 조항을 고수하지 않기로 했고, 이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것으로 합의가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인 직접 보조금을 당장 지원할지는 논의 중이다. 결국은 또 빠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여론과 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를 삼성전자에 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자, 일단 이 직접 보조금이 실행된다면 그럼 삼성전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의 지금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HBM3의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TSMC와의 경쟁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HBM3 이 경쟁력이 상실했던 부분, 보조금이 지원됐을 때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냐? 일단 HBM3와 같이 일단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이 삼성 같은 경우는 DS 사업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 가전,
하고 있고, 그리고 휴대폰도 하고 있고, DS도 같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DS에서는 HBM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D램도 하고 있죠. 낸드 플래시 하고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각화한 거는 뭐 회사에서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부분도 맞기는 한데,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투자하는 연구 개발 비용이 엄청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자원을 분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경쟁력을 좀 높이는 데는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인 보조금이 실행된다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빠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죄송합니다. TSMC와의 경쟁력 격차 확대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에 가장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TSMC 점유율을 빼앗겨 버린 것, 심지어 그 빼앗겨 버린 점유율의 격차가 더욱더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기술 차이를 이기지 못한 부분이 크겠죠. 특히나 이 첨단 공정, 그리고 패키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부분 중 꼽아보자면 EUV 장비이죠. 노광 장비입니다. 이 노광 장비에 대한 이 최적화,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현재 삼성의 수율이 좋지 못한 이유가 이 노광 장비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광 장비를 최적화해야지 아무래도 그 수율 확대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세밀한 트랜지스터를 생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면 지금 뭐 2나노미터 공정, 3나노미터 공정 등 한 1나노미터의 공정 하나로 지금 단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격차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광 장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야지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보조금이 실행된다면 내가 정말 필요한 이러한 기술 개발, 그리고 장비들, 이러한 것들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 보조금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 한국의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알기로 23년, 24년부터 시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찾아본 결과만 하더라도 일단 21년부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게 시행이 되려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자고요. 21년부터 나왔던 이 이야기가 그렇다면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괜찮은 법안이었다라고 한다면 22년과 23년 우리는 이 반도체가 조금 빛을 발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3년 지금 반도체가 거의 적자가 나왔던 상황이고, 겨우겨우 24년부터 좀 좋아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어려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효성 있는 법안이었다면 이미 과거 전부터 이 반도체가 빛을 보였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지금도 실효성 있는 법안을 내고 있는 상황이냐라는 걸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 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지를 잘 살핀 다음에 정부가 법안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직접 보조금, 반도체법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또 소식이 있다면 제가 들고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